안녕하셨습니까? 참 세월이 아주 빠릅니다. 금년 다 가는 마지막 정착역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방광염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광염은 그 자체가 생명을 노리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구차해서 삶의 그 경쾌함과 즐거움을 몽땅 앗아갈 뿐만 아니라 방광염 치료에 잘못된 치료로 임하면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어서 면역이 좌절됨으로 인하여 그때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로 보면은요, 아주 30, 40대죠. 젊었을 때죠. 방광염이 자주 오면은 뭐 검사할 거 뭐 있어, 그냥 항생제 먹고 말지. 이래서 항생제를 콩 주워 먹듯 해가지고 면역이 좌절이 되니까 제가 체질적으로 천식이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 천식이 발병을 해서 생명을 경각간에 두면서 심한 천식으로 인하여 병원 문을 안방 거는방 드나들듯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면 분명히 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좀 구차합니다. 병이 나면 그냥 약 한 줌 가지고는 그냥 시간 맞춰서 물 먹는 시간에 그냥 약을 먹으면은 나은 것 같지만 또 약을 끊고 얼마 지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지난번에 방광염보다는 이번이 조금 더 힘들고 해가지고 재발하는 방광염을 가지신 분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느냐 하면 방광염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 60% 되는데 그 60% 되시는 분 중에서 15%는 또 재발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럴로지스트, 비뇨기과 의사한테 가서 요도를 확장시키는 일, 왜냐 자꾸 염증이 있다 없다 하니까는 그 수축이 돼서 소변을 볼 때에 깔끔하게 보지는 그 잔여 소변이 방광에 남기 때문에 방광 자체 안에서 항상 방광 안이 깨끗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요도를 확장한다, 또 방광 안을 청소한다, 또 방광을 내시경을 한다, 그 속이 점막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본다.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이 요도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 잘 치료가 안 되는,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광의 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요 관에서 소변이 콩팥에서 만들어면 내려와 가지고 또 방광에다가 저장하는 거, 또 방광에서는 요도를 통해서 배설시키는 요 세 가지가 서로 만나는 그 트리거 포인트라고,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광의 목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요도의 스핑터, 신경이 와 있어서 그것이 소변을 볼 때는 릴렉스해서 소변을 내보내고 그렇지 않을 땐 수축하기 때문에 소변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그런 그 요도의 스핑터, 이 위에도 그런 것이 있죠.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요. 이런 것들이 한번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를 받고 잘못되면은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주 섬세한 장기 중에 하나가 방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병을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절대로 구차하다고 듣지 마십시오.
첫째로 가장 우리가 꼽는 것은 수분 공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가 탈수증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 60% 이상의 사람은 만성 탈수증에 걸려 있습니다. 방광염이 재발하는 거하고 또 방광염이 재발 아니라 첫 번에 생기는 것도 탈수증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을 청해놓고 우리 미국 생활에서는 파출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루를 내어서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디너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안에서 분주하게 쿠킹을 하실 때에 자기가 물이 수도에서 나오고 정수한 물이 있고 다 있어도 마실 사이가 없어서 하루 종일 안 먹었을 때 손님이 다 떠나고 대접을 마친 후에 여러분 첫 번에 생기는 그 소변을 보고 났는데 막 동동 뛸 것 같이 대골대골 구를 것 같이 괴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왜? 하루 종일 물도 안 먹고 음식만 만들고 지나셨기 때문에 탈수증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이 탈수증은 노폐물이 배설되지를 못하고 농축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농축되어서 방광이 신호를 보내도 소변 보러 가지도 않고 계속 쿠킹만 하신 그런 어떤 날 방광이 이렇게 되면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충혈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되어야 혈액에서 노폐물이 다 배설이 되는데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방광이 확장되고 혈관은 눌리고 혈액순환은 저하되고 충혈이 되고 하니까는 여기에서 요산이 농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옥살리게시드 이것이 또 농축이 되어 있고 하니까 방광의 내벽이 자극이 되고 요로에 있는 말초 신경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나면은 아주 불쾌한 그 감정은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방이 필요한 여러분은 그런 거를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얼른 따뜻한 물을 많이 10분 간격으로 잡수실 뿐만 아니라 빨리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몸을 또 풀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가장 큰 물을 많이 먹어서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며 노폐물이 순조롭게 배설이 되고 소변이 배설되어야 하는 양만큼 다 배설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방광염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의 첫째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하실 때에 가방에 펜대만 챙기고 안경만 챙겨서 나가시는 것이 관건이 아니고 무엇을 챙기셔야 됩니까? 물병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나가서 있는 동안에 먹어야 할 양의 물, 아침 식사 후 2시간에 먹어야 할 물, 아침에 일어나셔는 집에서 잡수셨을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 후에 마셔야 할 일, 또 집에 오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가실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물이 있다고 하지만 내 가방에 준비한 물만큼 조용히 앉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나갔다 들어갔다 주변의 사람 예배드리는데 불편을 느끼면서 하지 아니하시고 물, 수분, 탈수를 예방하는 것은 방광염을 예방하는 첫째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방광에 들어오는 가장 첫째로 꼽는 것은 대장균입니다. 이콜라이요. 이 대장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것을 씻어버리는 거, 플러시. 네, 방광 안을 소변을 많이 잘 봄으로 인하여 절대로 소변을 참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소변이 마려운 듯 할 때 오히려 배려를 하면서 시간을 내서 방광을 깨끗이 비워주는 것은 방광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Nature's Calling, 천연계가 우리에게 불러대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수분을 잡수시되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수분, 약간의 이뇨작용이 있는 수분들, 그리고 이런 대장균을 박멸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 크랜베리 주스라고 여러분 들으시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옛날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방광염을 예방하는 주스 중에 첫째로 꼽는 것이 크랜베리 주스입니다. 그리고 크랜베리에다가 덧붙여서 블루베리 주스, 빌베리,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요즘 다 연구 발표, 리서치해서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은요, 대장균이 이렇게 우리 속눈썹에 이렇게 아주 눈썹이 예쁘게 속눈썹이 나 있죠. 대장균 몸에는 가장자리에 그렇게 털이 있습니다. 그걸 필라멘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기 때문에 방광 안 점막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떨어져 나가질 않고 방광 내벽에 그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방광염입니다. 그런데 이 크랜베리는 알고 보니까 메노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솜털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니까 그만 몸통만 있으니까 방광 안에 점막에 어디 붙을 데가 없으니까 소변만 잘 보시면, 수분을 많이 잡수고 소변만 많이 보시면은 다 내 쫓김을 받지 방광 안 내벽에서 염증을 일으킬 시간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은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내어 쫓는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증류수를 잡수시는 것이 좋고, 이런 케미칼 같은 것이 있어서 점막을 손상을 입히는 클로리네이트 된 거라든가, 음식물이 그 신진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산을 남겨놓는 산은 다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뇨작용이 있는 이 워터멜론, 그러니까 수박의 씨앗은 아주 이뇨작용이 좋습니다. 수박 씨로 만든 차라든가 우엉차라든가 민들레차라든가 옥수수 수염차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 없을 때도 하루 몇 잔씩 먹어서 소변이 아주 시원하게 나갈 수 있고, 절대로 발목이 묵직하니 몸에 염분이 조류되어 있지 않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프루트 주스, 네, 그 프루트 주스도 절대로 달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과실을 그대로 잡수시면서 단 과실은 증류수로다가 희석을 시키시고, 절대로 과일에다가 당분을 접하지 않고 잡수셔서 소변을 많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크랜베리, 블루베리, 밀베리 이런 것들은 예방 차원에서 이 파이토케미칼 중에 하나인
프로엔토사야니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것을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치료작용이 있는 성분이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이런 물질이 예방하는 데에 방광염 재발을 예방하는 데에 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효과 있는 것을 말해 주었다는 것에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차하다 하지 말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당근 10온스, 비트 3온스, 오이 3온스, 이것은 방광을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콩팥을 청소해 해줘서 콩팥에 돌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고 또 방광에 그 콩팥에서 생긴 돌이 흘러내려와서 방광의 벽을 손상 입히는 일을 미리 예방해 주고 또 방광 자체에 돌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분이 부족하고 소변을 아주 참 희석된 소변을 많이 시원하게 보는 그런 일에 협조를 안 하시면은 방광에도 돌이 생깁니다. 돌은 콩팥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이뇨작용이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점막계통의 세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포테슘 브로스라는 것은 감자를 한 2개를 그대로 물 1컵 하면 4컵입니다. 거기다가 한 감자가 껍질이 흐들흐들하게 벗겨질 때까지 그럭저럭 시간 동안 그저 중불에다가 고우시면은요. 그래서는 쭉 건져서 그 물을 잡수시면은 방광의 점막이 소생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그냥 또 아주 특수하게 포테슘 브로스를 만드는 건데요. 이 물 2쿼트 하면은 8컵입니다. 우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물을 다 냄비에 넣으시고요. 감자 3개, 양파 하나, 마늘 6쪽, 샐러리 4줄기, 당근 4개, 그 다음에 소금, 생소금입니다. 리얼 솔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소금 중에서는 아주 유기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한 차수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조용히 중불에서 끓이시면은요. 이것을 잡수시면은 방광 내 벽이 소생을 하는 아주 좋은 포테슘 브로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설사를 하고 나서 탈수됐을 때도 아주 세포를 소생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예방할 수 있는 이제는 음식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음식물의 과민성이 아까 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음식물의 알러지는 보통 이런 감염성 그리고 균이 없지만 알러지 때문에 오는 방광염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방광의 근육을 침범하는 간질성 방광염, 이것도 바로 이 탈수와 음식물의 과민성, 음식물의 알러지 때문에 계속 재발을 하면서 끈질기게 우리 많은 여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남자분들은 얼만큼 괴로운지 알아보지 않으셔서 모르실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방광염이 온다 하면은 그는 전립선 문제요, 또 방광이나 또 아니면 신장에 키드니에 돌이 생겼을 때에 대량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 알러지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요, 계란. 이건 리서치에서 아주 완전히 확인되었고 보리쌀입니다. 옥수수, 오트, 오트는 한국말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트요, 오트밀. 이것이 그다음에 정제한 전분, 흰밀가루, 흰설탕, 그다음에 농축된 모든 당분들, 이들이 우리 방광염을 재발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이 이런 건 아주 확실히 알려진 거고,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이 음식 하나하나씩 트라이를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서 방광염이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 처리가 되지 않게끔 많이 잡수시거나 아니면 조금 먹어도 체질상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요산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의 신장을 괴롭게 하고 방광의 내벽도 바로 이 요산염으로 인하여 자극을 받아서 상처가 입어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속히 자리를 잡으면서 방광염을 재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방광염을 앓으신 분에게는 삼가야 할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한 시금치. 시금치는 절대적으로 날로 잡수셔야 유익하지, 열 처리를 한 시금치는 여러 가지로 해롭습니다. 영양가가 다 파괴되어서 해롭고, 그 다음에 수산염, 옥살릭 애시드는 수산염입니다. 이 수산염으로 인하여 돌 생기는 체질은 콩팥이나 방광이나 심지어는 담낭, 골블래더에게도 돌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바로 방광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열 처리를 하거나 냉동에 얼린 이런 시금치는, 죽은 시금치는 잡수는 안 되고, 시장에 오래 돌고 돌다가 우리 집 냉장고에 와서도 몇 날 며칠을 지낸 그런 약품을 뿌려서 썩지 않는 이런 신선하지 않은 시금치는 안 잡수시는 것이 잡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시금치는 이 방광염 재발에도 당근 10온스에다가 시금치 6온스를 해서 장 청소를 말끔히 하는 동시에 신장과 방광도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은 밭에서 곧 뽑은 2, 3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금치를 먹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수산염은 시금치 이외에도 아스파라가스라든가 루바브라는 그런 데도 이 수산염이 있어서 야채는 신선한 이 야채를 잡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제한 전분에는 죽은 칼슘이 많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보조식품으로서 칼슘을 먹으면 그것도 죽은 칼슘이거든요. 유기 광물질이 아니라 무기 광물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제한 전분, 흰쌀, 흰밀가루, 설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무기 칼슘이 많습니다. 바로 이 칼슘이 우리 몸에 방광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 균이 이 칼슘에 붙어가지고 방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떠나주지 않는, 소변을 암만 물을 많이 먹고 해도 이 칼슘하고 딱 붙어가지고는 방광에서 떠나주지 않고 염증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정제한 전분, 죽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삼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조식품으로 칼슘 먹는 것도 나쁘지만 음식으로 화식을 죽은 칼슘을 많이 잡수시는 거 아주 해롭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극성 조미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자극성 조미료는 방광에서 소변이 잠시 머무르고 배설이 빨리빨리 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문제가 되죠. 자극성 조미료 하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후추, 후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생강, 계피, 알코올분, 식초, 약품으로 만든 distilled white vinegar 말하는 겁니다. 식초, 생마늘, 마늘은 열을 처리를 하면은 이 자극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생마늘은 자극성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and 베이킹 소다 이런 것이 들어간 베이커리들, 그 다음에
방광염을 앓을 때도 그렇지만 방광염이 예방하실 때에도 이 그 발효해서 베이크한 빵 종류, 그다음에 비스케트 종류 이런 것들은 다 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피자가 여러 가지로 해롭지만 피자의 그 크러스트 그거는 미리 벌써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가 이제 거기다가 위에다 여러 가지를 나쁜 것들을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 피자의 그 크러스트 그 자체도 방광염 재발을 예방하신 분에게는 대단히 해롭고 식빵 뭐 그 발효한 그 아주 길다란 이태리안 브레드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런 거 이런 것은 다 방광의 내벽을 자극하는 성분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식을 하면은요 그 소화, 흡수, 신진대사 이후에 남는 찌꺼기들이 산성입니다. 그래서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이 방광염을 재발시키는데 아주 많이 기여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식, 그 다음에 유제품, 모든 우유 계통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발효한 치즈는 물론 더 나쁘고요. 한국 음식에는 단백질을 발효했다 하면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페인이 들어간 드링크, 그 다음 메틸센틴이라고 하면은 내가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미 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저 잠깐 점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커피, 홍차, 콜라, 초콜릿, 그다음 빨간 고기들 이런 거에는 다 카페인이 많이 있는데 이 카페인이 또 신경을 흥분시키고 자극하기 때문에 방광염을 재발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삼가셔야 되고요. 다시 반복하여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그 acid forming food, 산성식품을 피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성식품은 카페인, 도마도, 열을 가한 시금치, 얼려놓은 시금치, 그 다음에 이 당분이 많은 음식들, 그 다음에 카본을 만든 소프트 드링크들, 그 다음에 기름에다 후라이 했거나 솔트를 소금 많이 쳤거나 그 다음에 지방을 많이 처리한 음식들 이거는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을 겪고 신진대사에서 남는 찌꺼기가 꼭 산성체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데어리 프로덕트도 이 생거보다도 패스처라이즈 뭐 균을 다 제거한다고 처리한 유제품은 더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물성 단백질은 다 그 신진대사의 엔드 프로덕트가 다 산성체를 남기기 때문에 방광염을 앓으시는 그런 분의 재발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알칼리성 식품을 잡수셔야 되는데요. 알칼리성 식품은 이러한 것입니다. 레몬이 신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마친 쟤는 알칼리체를 남깁니다. 그리고 매실이 대단히 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칼리체를 남깁니다. 블루베리, 그 다음에 모든 녹색 드링크들, 네, 녹색 그 잎사귀들을 생으로 잡수시든지 주스를 짜 잡수시든지 하는 그린 드링크들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포타시움 브로스, 이거는 다 알칼리체를 남기는 거고 마늘과 아니언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면 그리고 들쭉도 남기는 것은 알칼리체이기 때문에 방광염을 재발을 예방하는 데 아주 이게 합니다. 이 의복과 신발,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다리 부분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서 벌써 가을이 되면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에 들어가면은 여자분들은
반드시 긴 치마에 속내복을 잘 해서 항상 무릎과 종단지가 따뜻하고 발이 따뜻하게, 그리고 울 양말을 신으시고 그 속에는 얇은 목자 양말을 받쳐 신으시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신 것은 추위에 노출되면은 충혈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은 소변은 농축이 되고 방광은 수축이 되어서 이완되지 않고 심지어는 콩팥에서 내려보내는 소변을 받아들이기에도 아주 빽빽하게 힘든 그런 주머니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해주시고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산과 그 농축된 그런 모든 산 종류는 방광을 아주 해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흰색의 목자의 속옷을 절대로 비키니가 아닌 할머니들이 입으시는 넓적다리에 한 절반쯤 내려오는 것을 입으시는 것은, 그것도 목자도 흰색의 목자를 입으셔야 되고요. 사이즈가 좀 넉넉히 통풍이 되는 것을 하시고요. 밤에 잘 때에는 넥 투 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가운을 입으시고 이런 통풍이 되지 않는 옷은 안 입으시는 것이 방광염 재발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항상 대변을 보시면 꼭 닦으시고 앞에서부터 뒤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따끈한 물로 닦으시거나 찬물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교제하실 적에도 반드시 닦으시고 다 하고도 닦으시고 그 다음에 방광을 깨끗이 비우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따끈한 물로, 미지근한 물은 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염 재발을 예방하시려면 반드시 샤워를 하셔야 되고 터브베스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되며 또 사용하는 이 버블 베스라든가 오일 베스라든가 뭐 디시워시 리퀴드를 갖다 넣고 하신다든가 크로린이 많은 물에다가 하신다든가 이런 거는 일절 금하셔야 되며 반드시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허니문 방광염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허니문 시스타이티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도 예방하시려면 여러분이 아주 바지런하시고 정성스럽게 하셔야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며 여러분의 행복이 잘 유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경 생리할 때의 질의 환경은 알칼리로 변하기 때문에 균의 번식이 아주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탐폰이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그 다음에 깨끗이 반드시 샤워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아주 너무 강박관념에서 질에다가 손을 넣고 닦으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됩니다. 샤워를 해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물에 겉에서만 닦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임약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정충 살해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조 칼슘 또 음식물에 죽은 칼슘이 있는 화식을 많이 잡수시면은 방광염의 원인을 제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평화와 행복과 건강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생명의 수완을 다 누리시기 위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중병의 문호를 열어주는 이 방광염을 꼭 예방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건강이 더 증진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예방의 모든 것을 이곳저곳에 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꼭 하셔서 좋은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